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FBB 피지크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이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킹 유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피지크라는 종목은 IFB 프로리그에서 이제 가장 처음 등장한 종목으로, 이제 너무 보디빌딩, 현대 보디빌딩이 좀 거대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대중성과는 조금 멀어진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어떤 대중적인 몸, 이제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멋진 남성의 몸, 이제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시작해서 경기복 자체가 이제 해변에서 입는 보드쇼트, 그거를 입고 이제 상체의 균형미를 위주로 심사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뭐 저도 전문 심사위원이 아니라 그냥 일개 선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지언정,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V 테이퍼, 이제 상체 프레임 대비 뭐 얇은 허리, 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심사 요소인데, 또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균형미라든가, 또 이 시메트리, 뭐 대칭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심미적인 요소들, 넓은 흉곽, 그리고 뭐 선명한 복근,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도 굉장히 중요해요. 뒤를 돌았을 때 길게 뻗은 이 승모근과 하부 광배근, 그리고 넓게 펼쳐진 넓은 등, 뭐 이런 것들도 심사 요소로 또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사이드 델트 레이즈는 이게 운동법이 참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1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계속 자세가 바뀌었어요. 뭐 더 나은 자세를 찾아서 계속 진화하고 발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더 나은 자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중인데, 요즘 하는 자세는 이제 김민 선수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가슴을 계속 이렇게 들어놓고 레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이즈를 하면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면 자극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 있는 거를 좀 중시하면서, 그리고 또 들 때 이제 뭐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팔꿈치 굽혀서 주전자에 물 따르듯이도 올려보고,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접어서 옆으로도 이렇게도 올려보고, 또 뭐 완전히 펴서도 올려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거의 완전히 펴서 그냥 사이드로 이렇게 쳤을 때가 가장 자극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곽은 열고 그대로 위로 진행하는 방식.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자로 좌우로 나란히 할 때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줬을 때 마지막 수축감이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 느낌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각도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승모 개입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되게 논란이 요새 있는, 논란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근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승모근이 개입을 안 한다라는 게 사실 원래는 그냥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승모근이 많이 발달하게 돼서 이제는 그 정도 자극으로는 승모근에 자극이 안 들어온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레벨이 되면, 승모근이 개입이 되는 거는 그냥 누가 하든 개입이 되는 거고,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정말 잘못 올리면 여기 이 측면 상하근으로는 자극이 하나도 안 가는데 승모근으로만 이렇게 들고 있다,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만 안 되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승모근에 힘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 승모근보다 이 주 타겟 방향인 이 측면 상하근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운동이 된다, 그러면 그냥 맞는 자세. 물론 그 말이 맞거든요. 가동 범위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깨 기능이라는 게 되게 떨어지신 분들은 가동 범위 안 나오고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웨이트를 하기 전에 그 기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내가 기능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만 움직여서 사이드 애틀레이즈를 해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일단 그 기능적인 문제를 먼저 고치고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고중량을 좀 치기 위해서 어쨌든 뒤로 넘겨놨지만 허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립시켜 놓고선 좁은 각도로 해서 올립니다. 거의 90도 각도. 이렇게 넘겨보시면 프레스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숄더 프레스가 이렇게 그냥 귀 뒤로 넘겨서 드는 프레스랑 이렇게 약간 앞으로 윗가슴 들듯이 올리는 프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냥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윗가슴 들듯이 올려버리면 지금 여기가 이 전면 사각근 이쪽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려보면 완전 어깨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전면 여기 삼각근입니다. 근데 아까 그 방식으로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그쪽보다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려보시면 전면 사각근이긴 전면 사각근인데 살짝 측면으로 더 가 있는 전면 사각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가 좀 측면 개입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비하인드 넥 프레스가 무슨 측면 사각근이 개입이 되냐? 그거 완전 전면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뒤로 넘겨놓고 얘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러면 고립이 된 상태에서 완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면 사각근만 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비하인드 넥 프레스가 전면 사각근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덤벨 프레스를 앞으로 빼서 하는 것도 있고 뒤로 하는 것도 두 개 하시는 거예요? 덤벨 프레스는 뒤로만 했고요. 예, 제가 뭐 힘들어서 앞으로 넣었을지 모르지만 뒤로 하려고 했고 그리고 방금 그 숄더 프레스 머신으로는 최대한 빼서 앞으로 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 게, 네네 이게 귀 뒤로 넘긴 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가동 범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이게 부상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아니어서 덤벨을 항상 귀 높이 정도까지만 올렸다가 수축은 또 그냥 완전히 수축해주는 느낌으로 가주는데 아까 전면으로 했던 프레스는 사실 가동 범위가 많이 내려도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완과 완전한 수축을 추구하면서 밀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뭐 숄더 프레스 머신이든 뭐 바벨로 하든 덤벨로 하든 마찬가지. 예. 덤벨로 해도 전면을 할 때는 네, 완전 가동 범위 이용할 수 있죠. 네, 충분히. 네. 이제 프론트 레이즈도 뭐 덤벨로도 하시고 저도 실제로 덤벨로도 하고 뭐 플레이트로도 하고 원판으로도 하는 분들 많고 뭐 바벨, 뭐 이지바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케이블에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저항이 일정하게 걸리니까 뭐 케이블 선호하시는 분들 거의 보통 다 이유가 그거잖아요. 일정한 저항이 걸리는 거. 스트레이트 바가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쭉 올려서 앞으로 나란히 상태보다 살짝 조금 더 찍어 올렸을 때 완전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까지 올려주는 걸 목표로. 그리고 내려올 때 마찬가지로 가슴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게 되면 조금 더 저항감을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여기까지 못 내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 구간까지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은 완전한 가동 범위를 할 수 있는 무게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레이즈라는 것 자체가 프레스보다는 근비대 측면에서 뭐 유리한 운동은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은 이제 단관절 운동이면서 약간 분리도를 위한 운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은 중량을 많이 올려서 뭐 하느니 정확한 자세로, 네, 정확한 반복 횟수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레이즈류는. 사이드 레터 레이즈 사실 5세트 만에 완전히 진짜 정말 막 끝났다 이런 느낌이 났으면 저가 안 했을 텐데 그 느낌을 항상 못 받아요. 그래서 사이드 레터 레이즈는 항상 10세트 정도, 그러니까 그 후에 또 가져가고 있고 항상 프레스 같은 것도 원암으로 먼저 들어놓고선 시작을 하거든요. 레이즈도 처음에는 한쪽씩 먼저 들어보고선 같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한쪽씩 했을 때 집중도가 좀 훨씬 더 높고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집중해서 사이드 레터 레이즈를 그것도 기울여 놓으면 이게 완전 이렇게 뽑히거든요. 뽑힌 상태에서 아까 그 건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걸면서 사이드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3세트 진행을 했습니다. 이 어깨가 보면 이 측면에서 약간 위쪽 대각선으로 보이는 이 피크가 있고 그냥 측면에서 바로 이 밑으로 떨어지는 여기 측면 사각근이 있거든요. 이 피크를 키우려면 완전 가동 범위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여기만 넓히려면 사실 이 정도 가동 범위가 움직여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피크가 들어오려면 어쨌든 이만큼의 가동 범위를 뽑아줘야 이 삼각근 끝에 있는 이 측면 사각근 끝에 있는 피크 부위에까지 자극이 옵니다. 어깨가 넓어진다는 거를 이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어깨가 커지려면 당연히 어깨 운동을 해야겠지만 이제 프레임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피지크 선수를 꿈꾸는 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또 프레임 넓히는 방법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프레임을 넓히는 세 개의 요소는 넓은 흉곽, 일단 넓은 흉곽,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등 근육, 왜냐면 등에 이제 얹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깨의 피크,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제 그 중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 등 근육과 어깨인 거고, 또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삼두근이 크면 이 광배근에 얹었을 때 조금 더 얘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또 팔도 어느 정도의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 좋아야 된다는, 네, 답이 됩니다. 네.
그 2, 30개 했을 때 고반복으로 자극을 끌고 가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영리한 운동법인 거죠.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맞는 운동법인 거고, 내추럴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는 죽어도 몸 안 나오니까 완전 가동범위로 그냥 막 팍 미는 거예요.